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좀 30일부터 5일까지 연휴라면 긴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다들 뭐 어떻게 공부 좀 다시 할 만한가요? 원래 이렇게 많이 쉬고 나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또 열심히 제대로 된 루틴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연휴 동안 숙제를 내줬었어요. 316번까지 고쟁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261번부터 290번까지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푼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들 숙제 열심히 했나요? 뭔가 열심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안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뭘 할 거냐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음수의 제곱근. 자, 그 전에 우리 숙제에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복소수 i의 거듭제곱근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교과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i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의 거듭제곱이란 무슨 말이냐? 우리가 i 제곱을 하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란 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선생님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 i, 그 다음에 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i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i 4제곱하면 1. 그럼 또 그 다음엔 i 5제곱을 하게 되면 또 i. 자, 이렇게 요 4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일부 문제집과 책들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i의 4n 플러스 1제곱이 i고 i의 4n 플러스 2제곱이 마이너스 1, i의 4n 플러스 3제곱이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4제곱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암기를 하라고는 선생님이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계속 풀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i의 4n 플러스 1제곱은 i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저절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의 거듭제곱에 대한 간단한 예시 문제를 2개 풀고 올 텐데요. 고쟁이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은 블루투스 셔터가 없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누르고 등장해봤어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 2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니까 너무 반가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네요. 연휴 잘 보냈어요? 선생님은 되게 사진 찍는 게 선생님 큰 취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오면 선생님 정말 사진도 좀 많이 찍어주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별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아서 별도 많이 보고 별똥별도 많이 보고 정말 은하수까지 눈으로 관찰하고 왔어요. 그 사진들은 선생님이 추후에 천천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쟁이 75페이지에 259번 한번 봅시다. 259번. 자, 선생님이 복소수 i의 거듭제곱근이 활용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간대요. 어디까지? i 50제곱분의 1까지. 얘를 계산해봤더니 a 더하기 bi로 정리가 되더라. 이때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묶고자 하는 거 다른 색으로 쓰는 거 이제 적응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 상태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i의 거듭제곱이 다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i분의 1 계산하면 위아래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분모 분자에다가 i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i가 될 거야. 그 다음 i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요. 맞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i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똑같이 위아래 i를 곱하겠네. 쌤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네, 플러스 i. 그다음 뒤에는 플러스 1.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어요. i는 사이클, 주기가 어떻게 된다? 4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와요. 4개 돌아서 제자리로 온다고는 5번째에 다시 자기 자신이 오죠. 그러니까 4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뒤에 또 뭐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i 또 이렇게 얘들이 또 올 거야. 선생님 이해돼요? 그럼 요 4개가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4개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이야. 이렇게 4단위로 0씩 없어져. 오케이. 그러면 50까지 가는데 그 안에 4개가 몇 번 들어갈까? 50을 4로 나눕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번 반복돼요. 12번 다 0으로 다 빠져요. 그럼 남는 게 2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질문. 요 앞에 2개가 남을까? 이 뒤에 2개가 남을까? 당연히 앞에 2개가 남게 되겠지. 자,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왜냐? 여러분 나눗셈 한번 생각해봐요.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죠. 4. 선생님 말 이해되죠? 그럼 2개 남는 건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앞에 2개가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만 남게 된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1번이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복소수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반드시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몇 번에서 얘가들이 반복이 되는지, 혹은 몇 개를 뭉쳐서 없어지는지, 아니면 몇 개를 뭉쳐서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실수가 되는지, 이런 규칙성들을 빠르게 찾아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312번으로 가겠습니다. 312번. 자,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선생님 똑같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덥네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선생님 땀이 정말 많아요. 얘기했지. 땀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자, 312번. 자, 여기에서는 z 복소수가 굉장히 특이하게 주어져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뭘 물었을까? 이번엔 더하래. 제곱한 걸 다 더해. 근데 어디까지? z40까지 더하래. 와우, 뭔가 순탄하지 않아 보여. 하지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규칙성만 찾으면 된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 물론 규칙성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떻게 날로 먹겠어요? z제곱, z세제곱 이런 건 해줘야 돼요. 해야 규칙성이 보이지. 그럼 z제곱 여러분 해봅시다. 자, 2는 4, 4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3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날아가면 간단하게 해보면 2분의 이렇게 되네. 맞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럼 z세제곱 한번 해보자. 여기다 이걸 한 번 더 곱해요. 그럼 합차에 의해서 2는 4분의 1이다. 맞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서 왜 1이다 라고 한 이유가 있어. 1이다. 왜? 1이 나오는 순간 z 4제곱은 한 번 더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올 거거든. 아하, 그럼 여기는 뭔가 요 3개의 주기를 띄는구나. 근데 더하래. 더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없어질 것 같아. 없어질 것만 같아. 자, 그러면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세제곱을 해봐. 자, 해봅시다. 요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또 더하면 0이네. 오케이. 묶으로 한 이유 발견. 요 3개씩 0이야. 그러면 40 안에 3개가 몇 번 반복될까? 또 나눠야지. 13번 반복되나? 자, 3. 맞죠? 13번 반복돼요. 그 다음에 남는 거 뭐예요? 하나 남아. Z40 남아. 근데 Z40은 뭐랑 같아? 결국 하나 남으니까
Z랑 같아. 근데 Z는 뭐였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어. 따라서 2번이야. 자, 여러분. 굉장히 쉽죠? 이렇게 어렵게 보여도 이건 규칙성만 찾으면 엄청 쉬운 이야기예요. 자, 모의고사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거듭제곱. 자, 그러면 이제 음수의 제곱근 설명을 마저 들으러 여러분들 한번 떠나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시 두 문제 살펴봤는데 이해가 좀 됐나요? 아마 숙제를 하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음수의 제곱근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여기 정원에 벌초를 진행하는 중이라 약간 소음이 섞일 수 있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할게요.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4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복소수가 있어요.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 이것을 각각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해봤더니 이 제곱값이 둘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아,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통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 교과서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음수의 제곱근은 다음과 같다.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0보다 클 때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 곱하기 i와 같다고 했어요. 왜?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다. 두 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까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잘 한번 봅시다. 문제를 봐봐요. 허수 단위 i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i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3i. 맞죠? 자, 괄호 2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은 다음 수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것 몇 개다? 아, 두 개다,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괄호 2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교과서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을 배웠다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천천히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제 8번과 문제 9번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선생님과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자, 왠지 터치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아이펜슬의 배터리가 다 된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정말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은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수학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을 정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그 정의에 따른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A와 B가 모두 0보다 작은 음수예요. 이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큽니다. 그 다음 A와 B가 실수였어요. 이때만 성립한 성질이 있어요.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자, 하지만 지금 가정 자체가 A, B 모두 0보다 작은 i이기 때문에 요 계산식은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꾸 혼돈해서 이 음수의 제곱근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꾸 중학교 때 개념이 생각이 나고 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 앞으로 계산을 할 때 이런 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으면 그 상태 그대로 두지 말고 루트 AI로 고쳐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굳이 놔두지 않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5i로 고쳐서 푸는 게 계산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두 번째 성질. A는 0보다 커요. 양수. B는 0보다 작아. 이때 원래 분모부터 쓰는 게 맞는데 미안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모가 음수입니다. 분모. 이게 많이 헷갈려 해요. 분모가 음수여야 돼. 자, 이거를 그냥 성질은 이거야. 한 개, 두 개 외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정말 이 성질이 성립하는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외워서 우리가 뭔가 시험을 치거나 이 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모의고사에서도. 그러면 얘는 이 성질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시. 자, 선생님. 자, 집중하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예시. 자, 1번이라는 뜻이 아예 아니에요. 자, 얘를 두 개를 곱해요. 자, 아하, 그러면 막 고민이 됩니다. 루트 10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기 팁. 고치자, 일단. 루트 5i. 루트 마이너스 2는요? 루트 2i. 그러면 i 두 개니까 i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0이네. 자, 그럼 지금 성질이 성립하나 한번 봅시다.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둘 다 음수죠? 1번에 성립했던 것처럼 둘 다 음수일 때. 두 개를 곱해보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 그럼 성질 1번 맞네. 여러분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보세요. 자, 우린 지금부터 어떤 계산을 할 거냐? 얘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얘도 막 이제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나올까? 들어갈까? 어떡하지? 자, 선생님 가르쳐준 팁. 루트 마이너스 7 어떻게 알아? 루트 7i로 고치자. 그 다음 원래 있던 애를 쓰자. 오케이. 자, 이게 지금 간단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최대한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뭐를 곱하자? i를 곱하자. 자, 그럼 계산해보면 밑에 분모는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분의 루트 3i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굳이 이제 성질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자, 전체 루트를 찍습니다. 밑에는 7이에요. i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a가 0보다 컸고 여기 컸고 b가 0보다 작았어요. 그때 루트 분수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와 있고 b분의 a가 되어 있네. 자, 그럼 성질 2번도 확인이 되네.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꾸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 선생님이 적어놓은 1번, 2번 이 텍스트로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이너스 나온다? 어떨 때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꼭 이런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막 복잡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 텍스트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변환시키기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예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이에요. 자,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학 상담도 한번 준비를 또다시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과제 해결 충분히 하고 나서 선생님의 수학 상담도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과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아직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스텝 3를 막 몰아서 풀게 하는 거에는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텝 3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미리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이제 스텝 1과 스텝 3의 문제를 합쳐서 총 13문제예요. 이제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맞게 될 겁니다. 그건 역시나 추첨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랜덤이고요. 요 뒤에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과제 해결 시간이 끝나고 영상이 끝나고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문제를 풀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사진첩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기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봐야 하는 거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알릴게요. 자, 연휴 동안 숙제한 부분부터 321번까지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게시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게시글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또 엄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과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자, 여러분 수학 상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고민 주제는, 상담 주제는 선생님, 수학 과목은 암기 과목인가요? 자, 선생님이 미리 선생님이 생각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략하게 정리해주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자, 좀 놀라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 과목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외웁니다. 자, 달달달 외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까지 외웁니다. 1번 유형.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개념 이거야. 이건 안 돼요. 유형이 정말 뭐 100가지면 100가지 딱 정해져 있으면 선생님도 당연히 외우라고 하겠죠. 그 다음 쉽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지. 이렇게 막 개념 설명하고 문제를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을 설명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암기 과목이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부터 1화를 하나 들려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절친 중에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간 학생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고 나왔어요. 여고에서 만난 아주 절친인데, 그 친구의 고등학교 별명이 수학의 신, 줄여서 수신이었어요. 걔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영어를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 과학은 하기만 하면 1등급, 10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야, 수학이 외워서 하는 건가? 너는 수학이 왜 좋아? 이랬어요. 영어도 어차피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수학도 공식 외워야 되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야, 이 바보야, 따라한 겁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수학은 공식을 잊어버려도 그 과정을, 그 공식을 유도해서 풀어낼 수 있잖아.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학도 어느 정도 공식은 암기해줘야 해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해줘야 해요. 인수분해, 구구단 마찬가지잖아요. 방정식 푸는 방법, 근해 공식, 이 정도는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시험을 칠 때 그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 그 공식을 유도해서, 이해한 과정을 통해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유형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선생님 다 못 외워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외워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외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외워라고 하는 그거는 최소한의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모르면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땐 상관없어요. 근데 시험이나 수능도 마찬가지, 시험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얼마나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느냐의 문제라고. 근데 그거 유도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 푸는 데까지 지장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암기 과목이 전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고 그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여야 되지 맹목적인 암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